아버지인 고이즈미 총리 자체가 비주류였죠. 그러다 보니까 고이즈미 총리를 싫어하는 자민당 내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신지루 의원도 이제 비주류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여러분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아요 라고 강조하는 거죠. 약간 바보스럽게. 하지만 그렇다고 큰 실수도 안 하지만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밌는 캐릭터야. 위협적이지 않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지도는 계속 올라가지만 견제는 받지 않은 이런 노선을 채택했다 라고 이제 분석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러면 정치 천재죠. 실제로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항상 이제 개그 캐릭터, 아무 생각 없는 정치인의 표상인 것처럼 보이는 이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이 이번에는 정말 일본의 101대 총리로 취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나라, 좋아하시는 나라? 싫어하는 나라, 정확히 말하면 관심 많은 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나라,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2024년 처음 시작할 때 올해는 이제 선거의 해다라는 이야기들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도 지금 이제 올해 총리가 이제 바뀌죠. 지난 8월 14일 일본의 현 총리인 기시다 총리가 나 다음 총리 이제 안 할래 라고 사임을 이제 선언을 했죠. 그래서 왜 이제 갑자기 이러냐라고 하면, 이제 뭐 겉으로는 뭐 이제 정치 자금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통일교 관련 문제 뭐 해서 기타 등등 정치적으로 내가 책임져야 될 사안들이 많아서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거였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지지율이 뭐 20% 정도 수준밖에 나오지 않다 보니까 더 이상 뭘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8월 14일 날 난 더 이상 안 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음번 총리를 이제 뽑아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누가 일본 총리가 될 거냐.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좀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알죠. 이분 펑클 색자 이분이 진짜 총리가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 그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내각제 국가니까 제1당에서 당 총재가 되면 자동으로 총리가 되는 이제 이러한 형태를 이제 띠고 있습니다. 뭐 내각제 국가는 그렇잖아요. 1당에서, 그러니까 과반을 점한 당에서 대표면은 총리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1당이지만 과반이 안 되면은 연정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이제 이런 구조인데,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자민당이 그냥 계속 최근 한 십몇 년 사이에 압도적인 1당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자민당에서 뽑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러면 자민당에서는 총리를 어떻게 뽑냐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 옛날하고 요즘하고 비슷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철저하게 계파, 그러니까 이제 개파라고 그래가지고 딱딱 저 어릴 때만 생각해도 이렇게 나이 드신 분 사진 몇 개 나오고 그 밑에 숫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 밑에 들어가 있는 개파원 의원 몇 명 해가지고 그 의원들끼리 이렇게 합종 연행을 해서 누구 밀자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게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일본은 양원제잖아요. 중의원이 있고 참의원이 있는데 여기 합해서 367명입니다. 그래서 367명이 일단은 한 표씩 행사를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정작 국민들하고 뜻이 너무 멀다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당원 투표를 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도 110만 명의 당원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367, 즉 의원 숫자랑 똑같이 맞춰서 배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누구를 찍을지에 대해서 찍어서 그것이 마치 의원들인 것처럼 110만 명을 360표로 만들어가지고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67 곱하기 2니까 734명이 투표를 하는 이제 이런 형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내 의원 이제 20명이 추천을 하면 일단은 입후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이 나오면 200표는 일단은 딱 굳어지는 거고, 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나머지 표를 이제 나눠가서 누가 가져가느냐. 그래서 거기서 다득점 순서로 이제 가는 건데,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없으면 2차 투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차 투표에서 만약 과반수가 안 나오면 2차 투표로 넘어가면, 2차 투표 때는 이제 당원은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미리 투표를 했기 때문에 2차 투표에 누가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은 투표를 할 수가 없고, 의원들 아까 367명 여기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도도부연, 그러니까 지자체와 관련돼서 47명이 또 투표를 2차 때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다득표를 하는 사람이 이제 선출이 되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9월 12일서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몇몇 사람들이 이제 출마를 이미 밝힌 상태고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상태인데, 그래서 9월 26일 날 당원 투표가 있고 9월 27일 날 의원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9월 27일 날 개표를 하고 그날 이제 결정이 되는. 그래서 실제로 다음 일본의 이제 총리, 이번에 총리가 되면 이제 101대 총리가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이제 10월 달 정도에 이제 임시 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일본의 총리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선거는 누가 되느냐가 제일 관심이 많은 건데,
현재로서는 이제 상당히 많은 아마 한 10명에서 12명 정도가 아마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잘 아실 만한 뭐 고노다로 디지털상 이 고노다로 장관도 이제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시바 시게루 제일 유명하죠. 아마 제일 유력한 양반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고바야시 다카유키 뭐 관방장관 이제 이 양반도 이제 상당히 의혹을 이제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무상인 이제 가미카와 요코 이분도 이제 출마를 지금 선언한 이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직 총리가 그냥 물러난 상태, 그리고 이제 힘의 공백이 많이 느껴지다 보니까 나도 이참에 한번 출마를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로 당선될 생각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이참에 내 정치적 체급을 좀 한번 끌어올리겠다라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당내 분위기로만 보면 제일 유력한 사람은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 시게루 간사장 같은 경우는 일본 정치에서 최근 들어서 보면 가장 비운의 정치인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암살 당해서 이제 사망했던 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이제 라이벌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아베 신조 총리하고 라이벌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물을 많이 먹었죠. 그래서 여태까지 5번 정도 총리의 트라이를 했는데 계속 지금 안 된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2년 2018년 다 아베한테 이제 져서 이제 패배한 이제 그러한 경험이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제 여론조사 지금 현재 이제 자민당 의원들 중에서 누가 제일 총리로 적합하느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져보면 25.3% 정도로 해가지고 1등을 계속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24년 올해만 달리는 그런 게 아니고 2020년부터 계속 제일 적합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상위권을 계속 찍고 있으니까 이것만 보면 상당히 유력한 인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게루 간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이제 2세 정치인입니다.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아가지고 이제 정치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 시작이 되게 빠릅니다. 29살 때부터 이제 의원 생활을 시작을 했고, 방위청 장관도 했고, 그다음 방위성 대신도 이제 역임을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껄끄러운 이제 좀 우파, 뭐 이제 개헌론자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헌법을 개정하고 그 헌법 개정에 일본이 정식의 이제 군대를 이제 보유를 하는 것을 명문화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썩 반갑지 않은 이제 그러한 인물이기도 이제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제 이 시게루 간사장 같은 경우는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데, 문제는 당내에서 견제하는 세력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제 의원들의 동향이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의문이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새로운 인물, 헝클 색자,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한테 이제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의 이제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일본에서 만약에 이번에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이 이제 당선이 되면 일본 정치가 한바탕 또 세대 교체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오늘 이 고이즈미 신지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펀쿨 색좌라는 사자성어처럼 많이 이제 별명을 이제 달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죠. 1981년생입니다. 되게 젊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이로 지금 이제 만 43세 정도 되는 이제 상황이고, 지금 5선 의원이죠. 중의원을 45대에서부터 49대까지 지금 이제 5선 의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 대신을 이제 역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부 경험도 있고 의회 경험도 있는, 뭐 제일 유명한 거는 어쨌건 아버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고이즈미 전 총리의 둘째 아들이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고이즈미 총리는 이제 아들들이 출마하는 것을, 정치하는 것을 되게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형은 정말 다른 길로 갔고, 둘째가 그래도 나 정치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결국 지역구를 이제 물려받아서 가고 있는 2세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4년에 이제 대학을 이제 졸업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2006년에 이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서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해서 석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CSIS라고 해서 꽤 유명한 싱크탱크죠. 국제전략연구소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생활을 하다가 2007년에 이제 귀국을 해가지고 아버지 개인 비서로 이제 정치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이즈미 총리가 이제 2008년에 나 이제 정치에서 물러납니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2009년에 아버지 지역구였던 이제 가나가와 11구에서 출마를 해가지고 뭐 어렵지 않게 당선이 됐죠. 그러니까 일본 정치 중에 특징은 이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이제 2세 정치인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뭐 2세 정치인이 많은 게 이제 일본의 정치가 후진적이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경우는 꽤 많습니다. 어떻든 뭐 아버지 물려받은 지역구에서 그냥 당선됐으니까 야, 금수저다 이렇게 쉽게 생각을 이제 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게 사실 되게 좀 센세이션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008년 당시에는 자민당이 완전히 몰락하는 이제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자민당이 정말 추락을 하고 이제 오랫동안 야당만 하고 있던 이제 일본 민주당이 득세를 해서 정말 오랜 힘겨운 야당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집권을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그 자민당의 중진들이 추풍낙엽처럼 뭐 다 낙선하고 새롭게 이제 자민당 출신으로서 초선 의원으로 등판한 사람이 4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전국적으로 많은 각광을 받게 됐죠. 그래서 2008년, 그다음에 2012년, 2014년, 2017년, 2021년까지 그냥 계속적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당선이 되는 정도도 아니고 거의 한 80% 가까운 득표를 계속해요.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얻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신지로 의원 같은 경우는 항상 선거가 있으면 다른 지역 지원을 많이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지명도를 많이 얻어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이제 펑쿨 색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이제 이 양반 별명이 펑쿨 색자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2019년에 이제 환경 대신으로 취임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뭐 환경부 장관 정도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환경부 장관이 됐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기후 변화 관련해서는 이제 환경성 업무죠. 그래서 이제 유엔 기후 이제 행동 정상회의라는 이제 컨퍼런스가 국제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 참석을 했어요. 여기 참석을 이제 하면서 기자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꽤 한 15분 정도 했어요. 그런데 원래 뭐 15분 이야기하면은 보도에 나가는 거는 이제 한 20초, 뭐 15초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딱 잘라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기후 변화는 펀하고 영어입니다. 기후 변화는 펀하고 쿨하고 섹시하게 대처해야 된다. 끝.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뭐 기후 변화라는 그 큰 문제를 뭐 펀, 쿨, 섹시 이게 이제 과연 맞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어로 말한 요걸 따가지고 펀, 쿨, 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한국에 넘어와서 일본에서는 그냥 펀, 쿨, 섹이라 부르고 한국에 와서는 우리가 당시에 이제 그 무슨 유명한 사람들을 뒤에다가 이제 좌자를 붙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펑, 쿨, 색좌라고 해서 사자성어처럼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딱 자기한테 호칭이 가는 건 상당히 정치인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좀 억울한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전체 이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스크립트를 보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이런 이제 중차대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그냥 어렵고 힘들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관심도 끌고 그것들을 재밌는 방식으로 잘 표현해서 지지를 이끌어내야 된다. 그러려면은 재밌어야 되고 뭔가 매력적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같이 있던 그 당시에 이제 그 기후 그 행동회의 의장도 계속 옆자리에 있었는데 이 섹시하게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뭐 여러 번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그 말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좀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어떻든 간에 이 신지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성 대신이 된 다음서부터 아무래도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뭐 정부 부처로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제 뭐 회견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일본 기자들이 상당히 또 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노출이 많이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순한 논법을 자주 이제 구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입니다. 뭐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지금처럼이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죠? 말이 안 되죠. 경기가 좋아지면 반드시 불경기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라는 방법은 없잖아요. 경기가 좋아지면 반드시 불경기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뭐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뜬금없는 맥락이 별로 없는 그래서 뭐? 라는 질문이 절로 나오는 그런 식의 표현들. 그다음에 이제 뭐 다시 한번 사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이미지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 얼굴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그것이 약속이니까. 뭐 이런 표정. 그래서 상당히 이제 유명한 그래서 그것들이 짤로 이제 많이 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만화 캐릭터처럼 보이는 희화화된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 저도 이건 되게 압권이다 싶었던 게 그거예요. 이제 2030년까지 이제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제 그 기준 연도 대비 46%를 감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46%라는 것은 이제 어떤 기준으로 나왔나요? 당연히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실루엣이 떠올랐어요. 희미한 숫자가 보였습니다. 46이라는 숫자가 보였어요. 그래서 46.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말하면 당장 이제 옷 벗어야 되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본은 내각제 국가니까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뭐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다음에 뭔가 말을 하는데 조리가 없다? 논리가 서지 않는다? 이런 이미지.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만화적 캐릭터 같은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뭐 심각하지 않은 그냥 입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탁탁 뱉는 좀 되게 가벼워 보이고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어떻게 정치를 하고 총리 후보가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되게 궁금해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양반이 이 신지로 의원이 이제 환경성 대신으로 있을 때 한 일들을 보면 일을 그렇게 못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 같은 경우들도 이거 좀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근데 선뜻 사실 일본은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이거 바꿔야 되는데라고 말은 하는데 누가 어떻게 이걸 바꿔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15년, 20년씩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하면서 업무를 좀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해줬고, 사실 이제 이때 후쿠시마 원전 이제 처리 관련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자리에 이제 가 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제 다선 의원이 됐으니까 뭔가 자리는 줘야 되는데 굳이 다음번에 이제 경쟁자로 떠오를 만한 좋은 자리는 이제 안 주고 책임만 많은 자리를 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종종 이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 뭐 만나본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도 만나보신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일본 정치인들답지 않게 국제적 감각도 좋고 영어도 잘한다. 뭐 미국에서 공부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회화 정도 하는 게 아니고 뭐 싱크탱크 사람들하고 1대1로 자기 생각 정확히 밝히고 토론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외로 일본 정치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고리타분 정치인하고는 상당히 결이 다른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왜 그런 똑똑한 사람이 순환 논법, 말도 안 되는 이제 이런 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본인이 이제 비주류거든요. 사실 이제 고이즈미 총리 자체가, 아버지인 고이즈미 총리 자체가 비주류였죠. 그래서 그 위기에 있던 어떤 자민당 세력을 자민당을 내가 바꿔놓겠소라고 그래가지고 와서 정말 엄청난 기득권들을 다 쓸어버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이제 갔죠. 그러다 보니까 고이즈미 총리를 싫어하는 자민당 내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신지로 의원도 이제 비주류일 수밖에 없다 보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공격적이고 여러분들한테 해를 끼치지 않아요 라고 강조하는 거죠. 근데 내가 아무리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해봐야 믿어주겠습니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약간 바보스럽게. 하지만 그렇다고 큰 실수도 안 하지만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재밌는 캐릭터야. 위협적이지 않아. 라는 이미지를 일부러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꼭 우리나라 이제 구한말 이제 시기에 이제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상갓집 개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자기를 낮추고 여러 가지 기회를 도모했던 것처럼 그런 거 아니냐라고까지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실언, 뭔가 입에 오르내릴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내용들을 잘 보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만큼, 그러니까 뭐 잽을 맞을 만큼은 되지만 뭐 어퍼컷이라든지 훅을 맞아가지고 그냥 쓰러질 만큼의 타격은 없어요. 그러니까 절묘하게 수위를 잘 조절하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지도는 계속 올라가지만 견제는 받지 않은 이런 노선을 채택했다. 라고 이제 분석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러면 정치 천재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이제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든 간에 일본 정치인, 평소 정치인들하고 좀 다른 게 본인이 환경 대신 때도 이제 자식이 태어나니까 일본 장관 중에서는 처음으로 2주간 이제 육아 휴가를 이제 쓰기도 하는 등 되게 상당한 가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의원들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트윗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데, 이 양반 같은 경우는 8월 30일부터 일찌감치 유튜브 채널을 별도로 이제 개설을 했는데 개설하자마자 뭐 한 100만 댓글 달렸나? 자관. 어떻든 간에 국민들의 되게 이제 재밌다. 한번 바꿔보자. 라는, 너 한번 해봐. 라는 이미지로서는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재밌는 사람이다 정도의 이미지만 있습니다만, 그래서 공약은 뭐냐라고 보면 일단 공약은 상당히 좀 진보적인, 그러니까 좌우 쪽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를 넘나들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부부 별성제, 그러니까 일본은 결혼하면 대부분 부인이 남편의 성을 따라가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점점 불만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뭐 행정적인, 그 다음에 관례상 이런 것들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또 거부감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를 나누는 이제 그러한 이제 잣대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부 별성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거 선택할 수 있다.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난 그냥 원래 성 쓰려면 계속 해. 라는 이제 선택적 부부 별성제를 이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혼 같은 경우도 뭐 그게 개인이 좋다는데 뭐 문제냐라고 하는 찬성,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프로그레시브한 그런 이미지가 좀 있기도 하고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헌법 개정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자위대 또는 이제 뭐 일본군 이런 것도 어차피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도 있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좀 껄끄러운데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한테 막 퍼주는 인기를 막 하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몇 년 사이에 물가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 보조금을 지금 지불을 하고 있어요. 뭐 전기, 가스, 휘발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을 통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좀 낮아주는데 이 결국 다 정부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2025년까지만 이제 하기로 돼 있는데 2025년까지는 약속했으니까 하는 거고 그 다음서부터는 중단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른 정치인들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더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데 본인 입장을 이제 분명히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이제 커가야 될 뭐 스타트업, 금융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좀 진취적인 그런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엑싯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차익이 생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이제 과세를 되게 엄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엑싯을 해봐야 내 손에 떨어지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식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세를 뭐 면제하거나 상당 부분 경감시켜줘야 된다. 그래야 일본의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새로운 모델이 등장한다라는 거를 예전부터 주장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예금이나 채권에서 벗어나서 이제 금융 쪽, 특히 이제 증권 쪽에다가 이제 계속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계좌들, 우리나라 뭐 ISA 같은 이제 이거 계좌를 이제 만들고 국민들한테 하라고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금융 소득에 대해서도 이제 과세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입장들이 있는 데 대해서 여기서 단호하게 이제 반대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의 전통적인 정치인보다는 상당히 이제 국민들의 편의 그다음에 국민들이 원하는 것들 맞춰주려고 하고 자기 생각도 분명히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 뭐 어떤 사람인지는 알겠는데 당선될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텐데 일단은 이제 뭐 국민 전체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시계로 간사장이 이제 1등인데 자민당 뭐 이제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민당을 지지하고 요번에 이제 총리 선거에 나 이제 당원으로서 투표를 할래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국민들 대상으로 좁혀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선호도 1위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명도가 높고 때묻지 않은 것 같고 어떻든 누구누구 눈치 보면서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어쨌건 일본 사람들 똑같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 싫은 거죠. 정치인들이. 너무 오래 한 것 같아. 바꿔보고 싶어. 세대 교체에 열망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적절히 알아서 그런 이미지로 가는 거죠. 이제 만 나이로 이제 43살이니까 40대 기술은 충분히 내걸만 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죠. 5선. 뭐 환경 대신 뭐 역임을 했으니까 그게 뭐 충분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뭐 충분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벌써 정치 경력 한 십몇 년 이제 한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자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위기 상황입니다. 뭐 기시다 총리가 이제 20%인데 이게 다른 사람으로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50%를 넘냐? 웬만한 사람이 와서는 바꾸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민당이 지지도가 바닥일 때 아버지인 고이즈미가 비주류 쇄신 이런 거를 내걸고 이제 총리가 된 것처럼 본인도 이제 그러한 기회에서 이번에 이제 승부수를 이제 던졌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총리만 되면 본인이 이제 국민들의 지지, 그다음에 일반 당원들의 지지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중요한 해산을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지금은 개파가 별로 없습니다만 선거 다시 해가지고 실제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위주로 공천을 해가지고 의회를 새로 만드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단시간 내 아버지처럼 권력을 강화하는 이제 이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 같은 경우는 제일 약점이 나를 따르는 의원들이 약하다라는 건데 최근 분위기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신지로 의원한테 좋게 돌아가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자민당의 전통적인 강력한 파벌이 요즘에 많이 약화됐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파벌을 유지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정치 자금을 각종 명목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돈도 뿌리고 여러 가지 줄 게 많았는데 이게 지금은 일본도 정치 자금과 관련된 규정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게 다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돈을 뿌리지 못하니까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뜻을 같이 해 정도지 옛날처럼 내가 충성 하면 여러 가지로 나한테 이득이 오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개파는 존재하지만 개파의 결속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다 개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고 실제로 그렇게 밝히는 의원들도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한 이제 개파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삭줍기를 통해서 첫 관문을 잘 넘어갈 수도 있지 않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킹메이커로 꼽히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출마는 안 하지만 그래도 그 자민당 내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뭐 스가 전 총리 같은 양반도 나는 이제 이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을 지지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밑에서 후견인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그 원로들도 적절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뚜껑을 열어봐야겠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이제 개그 캐릭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무 생각 없는 정치인의 대상이 표상인 것처럼 보이는 이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이 이번에는 정말 일본의 101대가 총리로 취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뭐 결과는 이제 9월 하순이면 결정이 되니까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뭐 옆나라다 보니까 우리한테도 여러 가지로 미칠 점들이 많겠죠. 정말로 신지로 의원이 된다 그러면 40대 젊은 정치인. 미국 같은 경우도 뭐 바이든, 트럼프 이렇게 아주 고령 정치인에서 갑자기 60대만 돼도 되게 젊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만약 40대 총리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젊고 뭐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한테도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다음에 뭐 한일 관계는 과연 어떻게 될지 등등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이제 변화를 갖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옆나라 총리 선거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일본의 개그 정치인 펀쿨 색자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10월 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